안녕하세요. 부동산 고민 해결사 김동찬입니다. 오늘은 계약할 때마다 많이들 물어보시고 땅 찍기 직전에 변경을 하는 내용이죠. 바로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. 계약 기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? 계약서를 쓰려고 그러면 계약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임차인이랑 임대인이랑 생각하는 기간이 딱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정적으로 계속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게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계약 기간을 길게 혹은 짧게 잡으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중개사님들한테 많이 물어보세요. 그래서 계약 기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할까요? 이 부분은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. 하지만 최대한 양쪽 모두 봤을 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좀 잘 아셔야 되고,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잘 아셔야겠죠.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다뤄볼 게 많긴 하지만 오늘 일단 이 계약 기간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갱신에 대한 부분과 임대료 인상에 대한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고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계약 갱신이나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한, 이런 부분은 상업용이든 주거용이든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. 적용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둘 다 존재합니다. 그럼 먼저 주거용 부동산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? 사실 이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짧게 계약 기간을 잡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. 왜냐하면 어차피 갱신을 하려고 그러면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최초 계약 기간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. 주거용 부동산에서 이 갱신은 기간이 아니라 횟수입니다. 그래서 1회에 한해서 2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내가 첫 번째 계약을 예를 들어 1년을 했다. 그러면 1년 플러스 2년 해서 3년까지 사실 수 있는 거고요. 만약에 내가 4년을 첫 번째 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갱신을 하려고 보면 2년 추가로 갱신할 수 있는 거죠. 횟수기 때문에 이 주거용 부동산에는 최초 계약하는 그 기간이 나름 중요하긴 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월세를 계약을 한다고 봤을 때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사실상 나중에 내가 거주를 계속 하려고 한다면 계속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더 많죠. 정작 안 되면 옆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을 거고, 그래서 대체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계약을 시작하실 때는 기한을 최대한 좀 짧게 잡으시고 나중에 갱신을 한번 하시고, 그리고 그때 그 이후에 더 사시려고 한다면 그때 좀 새로운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다른 부동산으로 이사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때로는 이제 물어보시는 게 임대료 인상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시는데, 계약 기간 중에 혹은 계약이 이제 끝나가서 갱신을 할 때든 간에 사실상 계약 기간 중에도 임대료는 인상을 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. 그래서 임대인이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써놨지만 임차인이 싫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을 할 수는 없다. 그렇게 임대료를 인상한다 그래도 1년에 5%의 제한이 걸려 있죠. 거기다가 만약에 주택 임대사업자까지 되어 있다. 그러면 계약자는 바뀌어도 내가 등록해 놓은 임대 기간 동안은 연 5%의 인상률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. 이것도 사실은 상가 임대차랑은 좀 다른 부분이죠. 그래서 제가 이 주거용 부동산을 계약을 하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임대인에게 드리는 말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처음 임차인이 들어오는 상황이다. 그러면 대부분 이제 10년 정도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해 놓으시잖아요. 그러면 내가 1년에 5%씩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든 간에 계속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고,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의 기간보다는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처음 들어갈 때 1년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한번 연장해서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으니까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좀 짧게 가져가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.
자, 그러면 상가의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냐? 상가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. 아무래도 입지적인 것도 중요하고 장사를 하다 보면 입소문도 나고 고객도 생겼는데 갑자기 내가 어딘가로 옮긴다는 게 사실 되게 부담스럽고 내가 영업을 하고 장사하는데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상가를 계약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자신의 어떤 사업적인 수완이나 어떤 전략에 따라서 조금 다소 길게 뭐 2년 혹은 뭐 4년, 5년 그렇게 잡을 수는 있습니다. 그리고 10년 이상도 할 수는 있어요.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본다면 최대 갱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으로 봐요. 요거는 또 횟수랑 다릅니다. 내가 횟수를 뭐 1년마다 10번 갱신해서 10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1년 하시다가 또 한 번 갱신했는데 5년 갱신해서 10년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랑 좀 다른 거는 주거용 부동산은 횟수다.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기간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 계약이 지속되는 동안 갱신을 포함해서요.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료 인상이 마찬가지로 연 5%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계약이 갱신이 아니라 종료를 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. 동일한 사람들끼리 계약을 하지만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내가 이제 중간에 임차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는 나가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상황. 뭐 이렇게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고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사실 새로 정할 수가 있고요.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료가 뭐 5% 이상 올라가는 부분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계약에 대한 갱신 기간을 다시 리셋하고 또 10년으로 가져가게 되는 불리함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시작하는 거, 사업체를 내가 누군가에게 넘겼다. 그럼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약 갱신에 대한 이 권리까지도 넘기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조건이 동일하다고 해서 갱신이 됐다거나 혹은 내가 권리를 양도했다고 보지는 않고요. 그래서 내가 상가에 새로 들어가는데 그럼 이 계약이 기존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내가 승계받아서 진행하는 형태이냐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형태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임대료에 대한 부분 달라질 수 있다. 근데 이게 사실 중간에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상가를 양도해야 되는 경우에 본인이랑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이랑 계약을 해줬으면 하죠. 그런데 내가 계약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 가게를 넘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월세를 올립니다. 그래서 이 권리금이 회수를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깨졌어요. 그러면 이거는 임대인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한 행위로 볼 것이냐. 이거는 이 계약 기간이 종료하기 언제부터 진행을 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. 그래서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나는 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게 되고 그 사이에 이 내가 찾아온 누군가와 계약을 하는 데 있어 시세와 큰 차이가 날 정도로 임대료를 올린다거나 본인이 직접 사용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주거용 부동산 좀 다른 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자와의 계약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 혹은 권리금 회수하는 걸 방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사실 임대를 한다거나 혹은 영업용으로 사용을 해서는 안 돼요. 거기서 수익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정말 그냥 놀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걸 내가 뭔가 직접 사용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준다거나 하는 거 다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. 그런데 계약 종료가 아직 한참 남은 상황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가게를 넘기고 이 사람과 계약을 하라고 한다. 그것도 나랑 동일한 조건에서 이렇게 했을 때 사실상 임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죠. 왜냐하면 이 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사업이 거기서 이루어지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임대인이 봤을 때는 새로운 임차인이
마음에 안 들어. 뭐 그러면 기존 임차인한테 나는 이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당신이 이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를 하시고 여기서 사업을 하세요.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계약을 해지 통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간이 된다면 그때부터 데려오는 누군가에게는 권리금 회수하시는 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도로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. 내가 뭐 어제 임대차 계약 해놓고서 권리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넘기면서 나는 권리금 받고 임대인한테 이 사람이랑 계약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임대인 입장에서 되게 불리하겠죠.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거는 이 금액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어떤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올린다거나 혹은 계약 기간 안에 뭔가 계약을 종료한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합의 해지를 대부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.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임대인과 좀 얘기를 해서 임대료를 좀 높인다거나 혹은 뭔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하는 그런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를 하고 진행할 부분이지, 임차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승계 받으셔야 됩니다. 이 계약을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부분 잘 인지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장사에 자신이 있고 여기 입지가 되게 좋은데 좋은 조건으로 들어온 것 같아. 그러면 좀 계약 기간을 뭐 길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요. 그런데 사실은 내가 계약 기간 동안은 임대료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리고 중간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중도에 정리하고 나갈 수도 있고 내가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계약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아놓으면 내가 중간에 이 계약을 종료하거나 양도하는 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같이 뭐 폐업도 많고 좀 시장 상황도 많이 변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계약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서 안 좋은 상황 혹은 변수에 의해서 계약 기간 때문에 본인이 억지로 살아야 된다거나 사업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불필요한 피해를 보고 나와야 된다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. 본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런 계약 기간을 좀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짧은 게, 무조건 긴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잘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중개사님들이 뭐 1년 해라 2년 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시지 마시고요. 이제 본인이 이런 내용 파악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은 임대차 계약 기간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? 라는 이야기로 좀 해봤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